이란은 카르마가 찾아오면서 재앙적인 한 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테헤란은 2026년 5월 11일 월요일에 거짓말로 강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이란을 지지하는 네트워크들은 승리를 과장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를 부풀리며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거짓 영상, 이미지, 주장들을 퍼뜨렸습니다. 뉴스가드는 이 분쟁과 관련된 98건의 거짓 주장을 확인했으며 이들은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란 정권이 불안해하고 압박을 받고 있으며 거대한 연합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혁명 수비대는 선박들을 위협했고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를 위협하려 했고 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며 해상 봉쇄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대한 제안처럼 포장하려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답변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판세는 이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워싱턴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비난하려 했던 쪽이 이제는 오히려 이성을 잃고 계산을 잘못하며 이 지역을 전례 없는 위기로 몰아넣은 쪽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릴 테니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시간 정도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소날비스입니다. 이제 통제력을 잃었다는 이미지는 테헤란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정권은 합의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미국 기지를 위협하고 안정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상업 선박을 위험에 빠뜨리며 존중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유럽 선박을 위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경고도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란의 협박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의 자제가 결코 단호함의 부족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최고 사령관은 중앙사령부와 합동군이 명령만 떨어지면 이란에 대한 대규모 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의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이전에 이란은 자신들의 자제가 끝났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이제 워싱턴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아무런 대응 없이 한계를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한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혁명수비대 역시 혼란스럽고 뚜렷한 방향이 없어 보입니다. 정권의 한쪽은 전쟁을 위협하고 다른 한쪽은 중재자를 통해 협상을 시도합니다. 또 다른 측은 절대적인 저항을 주장합니다. 또 다른 측은 봉쇄 해제, 제재 완화, 자원 해제를 요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이란 지도부 내의 갈등과 혼란이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분열의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만 정권의 공개적인 행동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한 목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외교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반면 군부는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혁명 수비대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이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쟁 중에 이란을 지지하는 네트워크들은 승리를 과장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를 부풀리며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거짓 영상, 이미지, 주장들을 퍼뜨렸습니다. 뉴스가드는 이번 분쟁과 관련된 98건의 허위 주장을 확인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이란에 유리한 의제를 밀어붙이며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략적 대화 연구소 또한 이란을 지지하는 네트워크들이 가짜 컨텐츠와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를 이용해 전쟁 선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란 국영 텔레비전에서 보여주지 않는 장면입니다. 정권은 승리의 환상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들의 본성에 비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전전은 미국 선박이 공격당했다거나 기지가 초토화되었다거나 이란이 승리했다는 주장들이 퍼졌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방 소식통과 사실 확인자들에 의해 이 주장들은 반박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란의 소형 선박을 파괴하고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으며 자유 프로젝트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항로로 선박들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르마는 다른 국가들의 반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HMS 드래곤을 해당 지역에 파견했고 프랑스는 해상 안보 협력에 참여했습니다. 4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상업보호 임무, 기뢰 제거, 민간 선박의 위험 감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이란은 즉각적인 대응 위협으로 유럽인들을 겁주려 했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낳았습니다. 런던과 파리는 더 큰 연합을 조직하여 명분을 얻었습니다. 테헤란은 이 위기의 주인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이제 이 위기는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혁명수비대는 전 세계 안보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압박은 매일 계속되며 정권이 가장 민감해하는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민간 항로, 상업 선박,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삼으면서 세계를 불법적인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제 낡았습니다. 역사적 비교를 통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86년 무아마르 가다피는 지중해의 시드라만을 정치적 위협의 지역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선을 선언하며 미국 군대가 그 구역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논리는 항로, 바다, 협상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을 사용하는 정권들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로널드 레이건은 그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군은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 그 구역을 통과했습니다. 리비아 전투기들과 미사일 포대가 반응했고 워싱턴은 리비아의 선박과 군사 거점을 타격하며 대응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리비아 선박이 미군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어 하푼 미사일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미국이 선박이나 전투기를 잃지 않고 리비아 선박들을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이란도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테헤란에게 재앙적인 한 주입니다. 혁명수비대는 동맹국들과 함께 작전을 분담하고 압력을 확대할 정치적 명분을 가진 강대국을 자극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협박에 의존하는 정권이 무력으로 기정사실화를 시도할 때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982년에 말비나스 제도를 점령하면서 영국이 강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국의 대응은 군사 정권을 무너뜨렸고 잘못된 계산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라크는 1990년에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석유와 영토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세르비아는 발칸 반도에서 서방의 압력에 저항하려 했지만 결국 고립되고 폭격을 당했으며 정치적으로 추격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강경한 정권들은 내부 선전을 실제 힘으로 착각했습니다. 이란도 지금 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가 이란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조직되는 동안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지지층을 설득하려 하지만 혁명수비대가 퍼뜨리는 거짓말은 매일 사실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견고했다면 테헤란은 제안의 중심에 제재 해제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혁명수비대가 자신감이 있었다면 유럽의 모든 움직임에 그렇게 위협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도부가 단결되어 있었다면 외교, 군, 국영 선전 사이에 그렇게 다른 연설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테헤란에게 가혹한 시험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자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선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란의 참혹한 한 주는 단순한 불운 때문이 아닙니다. 이 참사는 테헤란의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가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들을 보상하며 테헤란도 그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마지막에 댓글 확인하시고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